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취재하는 신윤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를 했고요. 네. 이후에 8.15 통일 독트린이다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3대 전략과 이를 이행할 7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3대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연대로 지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각 국내, 북한,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 전략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 즉, 우리 스스로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가 가능한 만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자고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특히 청년들을 향해서 통일을 동경하게 하고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란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걸 통일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3대 전략 얘기하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 7가지를 제시했잖아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인적 왕래, 문화 교류,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에서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내 전략 설명하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반자유, 또 네. 반통일 세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가장 첫 순위로 꼽았습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른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이제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국민을 현혹해서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이 부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먼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즉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조성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충실히 계속 발간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재난 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서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것도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 꼽자면 자유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유라는 표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반면에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5분 정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50번이나 언급이 됐는데요. 지난해 경축사에서 27번, 그에 앞선 2022년 경축사에서 33번 언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겁니다. 또 한미일 공조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두드러졌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연설 전체를 통일 담론에 할애하면서 일본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는 거라면서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통일 독트린이 30년 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구상이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상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방법을 먼저 찾아서 하겠다. 그래서 보완한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통일 독트린을 마련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시한 7가지 방안 가운데 2개는 지금 실천해 왔고 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에는 북한 당국이 호응해달라 이렇게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지금까지 정치부 신윤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